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야. 꼴케 언니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한 바퀴 빙 돌려가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허리를 펴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나한테는 이제 마 자식이 어디 있노? 남은 거는 이 늙어 빠진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물 한 컵 마시려면 이렇게 곡소리를 내가며 일어나야 하니까 손으로 무릎을 주무리며 나이 드니까 다 없어지더라 다. 올케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70대를 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구나.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돈은 슬수로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하나씩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요. 영상 보시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노후 지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다 떠나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는 것은 자식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75세 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했심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지에.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요. 명절 때나 한번 보고 그럴 때면은 나 뭐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식이 전부였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고 자식 잘 사는 게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느새 자기 가족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죠. 문제는 부모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기대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떠나는 건 돈입니다. 아이고 돈은 있어요 제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통장에 숫자는 있죠. 그런데 70이 들어서면서 느끼시잖아요. 병원비가 늘고 약값이 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돈마저 없어지면 웃자노.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 돈은 있어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건 건강입니다. 60대까지만 해도 나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70대 넘어서면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혈압약, 당뇨약이 필수가 되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맞아요. 노년의 건강은 회복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뭘까요? 자식도 돈도 건강도 결국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네 가지 노후 지혜입니다. 70대 이후 필수 노후 지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관계를 가볍게 하는 기술입니다. 가볍게 하라고요? 그럼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애들 일에 이것저것 참견하고 신경 쓰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애들은 나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자. 그 순간 관계가 편해지셨대요. 우리는 평생 의무로 관계를 유지해 왔잖아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70대 넘어서까지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면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들인데 전화 한번 해볼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딸이 안 찾아와도 괜찮아. 바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집착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가볍게 놓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지혜는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70대 이후엔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투자는 금지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몇천 오를 수 있을 텐데 이 주식 지금 사면 대박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 들으면 솔깃하시죠? 그런데 70대 이후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한테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젊을 땐 실패해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고정비를 줄이는 겁니다. 핸드폰 요금, 보험료, 구독 서비스. 한 달에 나가는 돈 중에 안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이 모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손주한테 용돈도 주고 좋아하는 반찬도 사 드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은 몸을 편하게 하는데 돈을 쓰십시오. 좋은 신발 신고요. 편한 침대에서 주무시고요. 건강한 음식 드시고 이런 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반대로 체면 지키려고 쓰는 돈, 남보기 좋으라고 쓰는 돈은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노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은 있는데 쓸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끼기만 하고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병원 갈 때 한꺼번에 다 쓰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 몸이 편한데 조금씩 쓰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세 번째 노후지혜는 몸보다 큰 마음의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 건강만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도 안 좋아요. 근데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더 아픈 사람도 많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 이게 마음의 건강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무시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고,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데 어쩌겠노? 요즘 잠이 안 오는데 막 그냥 그럭저럭 텔레비전 보면서 참고 산다. 이렇게 방치하면 작은 신호가 큰 병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노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걱정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걱정 안 하는 날, 오늘은 나를 위한 날. 이렇게 의식적으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노후지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돌본다는 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이렇게 봅니다. 별거 아닌데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걷기 운동하십시오. 산책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트로트도 좋고 발라드도 좋고 모든 음악이면 다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휴대폰에 저장된 손주 사진 보면서 웃기를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일기 쓰기도 좋습니다. 노년에 들면은 우리가 몸이 많이 굳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스트레칭 정말 좋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 그게 쌓이면 나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 의지했던 것들, 자식, 돈, 건강은 결국 다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건 단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떠나도, 돈이 줄어도, 건강이 흔들려도 나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이 안 찾아와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행복해. 돈이 줄어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도 감사하지. 몸이 아파도 이것도 나의 일부야. 받아들이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고독을 견디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이 같은 거라고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고독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나도, 돈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힘든 시절을 견뎌오셨잖아요. 그 시절엔 나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노후 지혜. 첫 번째, 관계를 가볍게 하는 기술. 두 번째,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 세 번째, 몸보다 큰 마음의 건강. 네 번째, 나를 돌보는 시간의 힘입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노후 지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